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오늘은 2023 트렌드, 올해 눈에 띄게 유행하고 있는 것들, 혹은 유행했던 것들, 패션, 뷰티, 음식, 엔터테인먼트, 사회 이슈 등등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 항목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전달해볼까 하는데요. 꼭 올해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것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근 1, 2년간에 걸쳐서 좀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들,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아이템들 등등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연말 컨텐츠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약간 연말 결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미루려고 했는데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뭔가 지금 당장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때그때 말하자 라는 주의라서 비록 지금 연말은 아니지만 아직 상반기 결산 또 하반기 이 시기를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패션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 상에서도 꽤 유행되고 있는 패션 트렌드나 아이템을 몇 가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올드머니 룩. 인스타 피드에 주구장창 뜨죠. 올드머니 룩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해외 셀럽들 착장 등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한 포스팅에 모아놓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링 하다 보면은 마지막엔 뭐가 나오죠? 꼭 광고가 나오죠. 인스타 랜덤 피드 그 게시물들이 정말 클릭베이트인 게 결국은 광고예요, 목적이.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포스팅의 제목, 오직 그 목적에만 준수해서 만들어낸 포스팅이 아니라 결국은 광고를 위한 클릭하는 사람들의 그 노출 수를 바탕으로 결국은 이제 상품 구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취지에 어긋나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배제해놓고 이제 올드머니룩. 일단은 해외 셀럽들이 좀 몇 명이 첫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이 입다 보니까 이게 퍼져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저랑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올드머니 룩하고 전혀 반대인 스타일이라 제가 시도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청바지나 주로 바지를 즐겨 입는 편이라서 그런 올드머니 룩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해볼 일은 없지만 그 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고급스러운 면이 있죠. 고급스러운 면도 있고 좀 깔끔하면서 비즈니스 룩으로도 잘하면 좀 활용할 수도 있고 이름 그대로 좀 귀티가 나는 그런 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바지나 반팔티, 슬랙스 좀 이런 베이직한 것들을 즐겨 입는 이유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패션이거든요. 그냥 바지 하나에 상의 몇 개만 좀 바꿔줘도 새로운 느낌이 나고 여러 코디로 좀 활용이 가능하니까 레이어드 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베이직한 스타일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 올드머니 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트렌드를 쫓아가려면 계속 새 옷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좀 지속 가능한 패션 같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스페셜한 날에 한 번은 내가 좀 이렇게 차려입고 싶다. 그런 날은 한 번쯤은 시도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데일리 룩으로는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로우진, 로우 웨스트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 2년 전부터 점점 바이럴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Y2K가 한창 붐이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 스타일. 가수들의 룩을 많이 참고한 코디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우진이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패션은 돌고 돈다는 게 로우진의 시대가 올 줄이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하이웨스트를 고집을 했잖아요. 일단은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도 좀 커브가 되고 그래서 로우진은 상대적으로 좀 따라하기가 힘들죠. 어울리는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본인의 체형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코디 같아요. 근데 이제 로우진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이제 완전 크롭탑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리가 다 노출되는 아직 이거는 제가 좀 한국에서는 뭐랄까 좀 부담스러운 시도하기가 아직은 약간 눈길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꽤 나 쳐다볼 만한 그런 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워낙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까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과감하게까지 시도는 안 해볼 것 같고 대신 좀 상의를 길게 코디를 한다면 긴 상의를 매치시킨다면 저는 충분히 데일리 룩으로 참고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방금 로우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크롭탑에서
좀 롱탑, 길이가 좀 긴 상의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블루코어 룩이라고 하나? 그 이제 축구 유니폼 같은 크롭탑이 꽤나 오랫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정말 시초가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꽤나 오랫동안 크롭이 항상 탑에 위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길이가 긴 상의 혹은 또 박시한 상의 그런 오버사이즈 상의들을 다시 즐겨 입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편하죠. 편한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좋은 형상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진에 오히려 이런 크롭탑보다 저는 약간 롱탑을 매치해준 다음에 약간의 그 골반 라인이 살짝만 드러나게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크롭탑의 계절이 조금씩 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니커즈 중에 아디다스. 아디다스 삼바가 그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가릴 거 없이 널리 퍼져 있죠. 아직도 꽤나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바뿐만 아니라 뭐 슈퍼스타, 가젤 등등 여러 모델도 같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그 열차에 탑승을 한번 했습니다. 좀 늦게 탑승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항상 그 전까지 좀 나이키를 선호를 했는데 그리고 이 삼바 이 라인이 뭐 지금 최근에 나온 모델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모델인데 다시 붐이 돼가지고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죠. 그래서 저는 가젤, 그린을 샀습니다. 뭐 화이트 블랙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컬러풀한 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불만은 없습니다. 예뻐요. 특히 그린 색상 같은 경우는 블루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찰떡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슈퍼스타 블랙을 하나 샀는데 이것도 뭐 베이직하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잘 어울리고 그래서 나름 만족하면서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트렌드 저는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방이 트렌드이다 못해 굉장히 만연해 있더라고요. 뭐냐면 콜팅백, 약간 보부상 가방이죠. 콜팅백.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트렌드를 넘어서 짭이 난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명동을 갔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 짭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악영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SNS 바이럴의 악영향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제 치고 빠지는 트렌드여야 되는데 워낙 너도 나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가짜 상품이 만연해 있고 좀 독창성이 사라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좀 악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푸드, 음식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음식 중 하나를 떠올렸을 때 탕후루가 제일 먼저 생각나긴 합니다. 저는 탕후루가 유행하는 걸 보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새로 나온 음식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음식이고 그렇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음식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유행이 된 걸 보니까 좀 신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고요. 글쎄요, 앞으로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면도 있고 탕후루의 그 과일 자체가 이미 당도가 있잖아요. 웬만한 과일은 이미 다 당도를 품고 있는데 거기에 또 설탕을 코팅한다? 글쎄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그렇게 끌리는 음식은 아니라서 글쎄요. 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 다음 뷰티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메이크업 트렌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얼마 전엔 제가 인스타에서 클린걸 메이크업이 유행하는 걸 한번 봤는데 말 그대로 이제 힘을 많이 뺀 화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쌩얼 같은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인데 여기서 키는 좀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핵심이죠. 그래서 뭐 아이라인 이런 모든 스텝들을 빼고 거의 뭐 속눈썹에만 좀 힘을 준다든지 블러셔에 좀 힘을 줘서 화장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을 주는 클린걸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었고 지금은 또 스모키도 꽤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메이크업 트렌드가 매트에서 글로우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항상 매트 립, 매트한 피부 표현 이런 게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글로시한 메이크업, 탕후루 립이라고 표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사탕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물먹물먹한 립, 그런 글로우한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저는 글로우한 립 표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성이라 100% 글로우로 다 표현할 순 없어요. 보통 코나 턱, 눈썹 이런 부분만 파우더로 살짝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 광대나 이런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로 광이 나게끔 글로우하게 표현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렌드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인터넷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 다 포함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컨텐츠 중 하나가 코미디 부분인 것 같아요. 꾸준히 급부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채널이 많아졌더라고요. 이제는 TV가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로도 정말 좋고요. 무엇보다 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워낙 개그맨분들 연기를 잘하시니까 몰입감도 뛰어나고 또 그 편집 부분도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킥 서비스 채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제 스타일이에요. 뭐 피식대학, 너덜트 이런 스케치 코미디, 꽁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퀄리티를 극대화시켜주는 요소들은 개그맨분들의 연기력, 그 티키타카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대사를 주고받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탄탄한 대본이 그 시너지 효과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웃음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단순히 뭐 3분, 5분짜리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우리한테 잠깐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잠깐은 좀 그런 힘든 걸 잊고 맘대로 웃고 즐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미디 부분이 각광받고 있는 것,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좀 트렌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인상인데 최근에 들어서 그 설문조사랄까?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그런 영상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뭐 한두 명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뭐 평균 연봉 물어보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컨텐츠를 이제 해외 유튜버를 통해서 뭐 뉴욕이나 이런 다른 해외 도시들로 먼저 접했는데 한국 버전도 꽤나 많더라고요. 뭐 서울 어디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벌까, 직업이 뭘까 이런 좀 다양한 설문조사 컨텐츠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처음 접했던 게 올해 초였어요. 여러분들 코첼라 페스티벌 아시나요? 그 미국 팜스프링스에서 항상 매년 개최되는 큰 뮤직 페스티벌 행사인데 이제 그 코첼라에 간 유튜버 중 한 명이 거기에 온 사람들의 뭐 직업이나 연봉 같은 거를 물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 코첼라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거기 근처에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방갈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약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 그런 것들을 예약한 사람들은 도대체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어떤 직업인지 직접 유튜버가 찾아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 영상으로 처음 접했기 때문에 너무 흥미로웠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얼마를 벌까? 얼마를 내고 여기 왔을까? 직업이 뭘까? 근데 이런 동영상들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부자들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런 뭐 평범한 사람들, 뭐 중산층도 없었어요, 심지어. 거의 다 이제 고소득의 연봉자들이었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거니까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랄까? 저 못 살아요. 저 카드빚 많아요. 저 빚이 뭐 1억이에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약간 내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면도 있고 내가 너무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진 않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베끼기 형식으로 똑같은 영상들만 이렇게 챙겨나다 보니까 창의성도 떨어지고 현실감도 좀 부족하고 지루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너무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보다 보면 딱히 도움되는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인스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그래도 뭐랄까 전부 다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 좀 보는 시간을 줄이고 나의 일상에 좀 더 포커스를 돌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패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약간 인스타에 신물이 났던
부문 중 하나가 그 피드입니다. 그 랜덤 피드 있잖아요. 들어가면 딱 뜨는. 제가 딱 콕 집어서 예를 들어보자면 그 피드에 뜨는 포스팅들의 그 딱 첫 사진, 첫 화면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 찢었다. 누구누구 충격적인 근황. 첫사랑 느낀 나는 누구누구. 예쁘다고 난리난 누구누구. 한마디로 그 올려치기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더 문제인 거는 이런 제목에 현혹돼서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작성자만 혼자 난리난 그런 사진들만 가득하고 뭐 어떨 때는 전혀 상관없는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사진들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계속 넘기다 보면은 끝에는 결국은 구매 링크, 광고 사진 뭐 안 보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안 볼 수가 없는 게 들어가자마자 이게 딱 뜨니까 대문짝만하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그 사용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영향받지 않게끔. 또 인스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텀블러입니다. 스탠리 텀블러. 아마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텀블러가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확실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사실 제가 스탠리 컵, 스탠리 텀블러를 꽤 오래전부터 눈독 들여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고민한 이유는 일단 가격 때문에 이게 거의 뭐 40불, 50불 정도 하는 가격이니까 텀블러 치고는 비싼 편이죠, 솔직히. 근데 이제 그만큼 기능이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산 제품은 스탠리 퀸처 플로우 스테이트 텀블러고요. 887ml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스탠리가 핫하다 못해 외국에서는 밈까지 생겨나고 있는 중이라 그 밈들을 제가 좀 많이 살펴봤어요. 워낙 이게 크기가 크니까 그 크기 가지고 이제 밈 동영상을 만드는 분들도 많았고 이제 이 텀블러를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텀블러 관련 액세서리들을 또 하우라는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또 이 스탠리 본체 몸에다가 뭘 또 달고 다니더라고요. 뭐 참이나 키링, 지갑, 무슨 가방처럼 하나의 백처럼 옆으로 메고 다니던가 여기에 뭐 액세서리를 걸거나 별의별 요소를 다 추가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구매자로서 왜 스탠리 컵이 이렇게 핫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능입니다. 이 스탠리 컵으로 아이스 테스트를 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뭐 20시간 동안 녹지 않는다고 하나? 그런 얘기가 있어서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모르죠. 그게 진짜 그런지 아니면 그게 주작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보냉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저는 굳이 얼음까지는 안 넣고 그냥 냉수를 넣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녁에 채워놓고 자면 아침까지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냉 기능은 확실하다. 값을 한다. 두 번째는 손잡이입니다. 웬만한 텀블러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스탠리 컵 옆에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고 또 이게 용량이 클수록 무거운데 이 무게에 손잡이가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만든 건 잘한 거다. 그 다음이 이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예뻐요, 솔직히. 무엇보다 색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샴브레이 블루 색상을 샀는데 마음에 들어요. 약간 베이비 블루인데 톤 다운된 베이비 블루랄까? 제가 파란색 좋아해서 보기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이게 약간 오브제 역할을 하는 게 어디다 놔도 눈에 띄고 예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오버프라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저는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그렇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서 잘 쓰고 있고요. 제가 이걸 쓰면서 정말 광명 찾았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전에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물병 제가 물을 시켜 먹기 때문에 그냥 물병을 옆에 두고 자거나 뭐 물컵에 얼음 채워서 물 따라 놓고 자고 그러면 중간중간 낄 때마다 마시곤 했는데 금방 녹아요, 이게. 아시죠, 다들? 그래서 항상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곤 했는데 이 스탠리 컵에 제가 자기 전에 냉수를 가득 부어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중간 깨잖아요. 특히 술 먹고 온 날은 갈증이 나서. 그때마다 그 옆에 빨대로 빨아주면 그 차가운 그 상쾌함이 그대로 전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중간에 깨도 찬물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냉장고까지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며 쓰고 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이 가격에 납득이 안 간다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사회 현상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일단은 이 단어가 요즘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갓생.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좋은 단어죠.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남용되기 쉬운 게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 이런 현상을 대표하는 단어들은 바이럴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 의미가 변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갓생을 예로 들어보자면 일단은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벽한 인생이다. 이게 갓생이다. 딱 이렇게 콕 집어서 대표해주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까지 침대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보다가 잠들었어. 근데 오늘은 한번 갓생 챌린지 한번 해볼까? 하고 책 한 권 꺼내가지고 한 3-4장 읽고 오늘은 좀 갓생 살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더 변질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를 약간 챌린지로 보는 거죠. 또 그런 챌린지의 목적이 인증샷, 또 SNS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내 자신을 놓고 내 일과 내 행동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거 했다는 그 자체, 그거를 내가 인증하기 위해, 포스팅하기 위해, 남들에게 나 오늘 이렇게 살았다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변질된 챌린지로 둔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러겠죠. 나는 이거 올리는 게 남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야. 또 이걸 보고 누군가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 딱 날 잡아서 안 하던 것들을 해가면서 열심히 동영상 만들고 올렸어요.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의도는 갓생 사시네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그냥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그냥 인정받기 위해. 이런 뭔가 숨겨진 목적,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더더욱 본질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갑자기 하나 생각난 사회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팁 문화입니다. 제가 어학연수 다닐 때도 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뭐 알고 가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투고할 때입니다. 포장할 때. 결제한 다음에 팁을 내고 싶은지, 그리고 거기에 15, 20, 25 이렇게 아예 옵션이 정해져 있는 것부터가 좀 약간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뭐 레스토랑 뭐 여러 서비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하죠. 근데 포장까지는 아직은 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여러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도.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 팁 반강제 문화에 대해서 그들도 조금씩 인식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전해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니까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는 것까진 좋은데 저는 이걸 적용하는 곳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걸 일단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할 수 없죠. 안 해봤죠.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들의 문화다, 미국의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지하고 알아서 조심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기존 방식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끌고 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두고 볼 문제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이 있죠.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부분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 중 하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되지?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원래 예전부터 만연해 있던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두드러지는 것 뿐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냥 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강화가 돼야 된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오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취지 아닐까요?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이.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추린 거라 제가 빼놓은 항목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주신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의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구글 어디든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청취 가능하시니까 구독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